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즉 5월 9일 밤 10시 15분입니다. 15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야기하기를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 국적자 삼김씨입니다. 다 한국계 미 국적자 억류돼 있던 평양에 억류돼 있던 세 사람을 데리고 비행기편으로 지금 워싱턴으로 날아오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할 것이다.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이다. 거기에 자신이 마중 나가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만날 날짜와 장소도 결정되었다.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이 붙잡혀 있었던 사람은 김동철이라는 사람은 2015년에 한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잡혔고, 그리고 토니 킴 그리고 김학성 두 사람은 평양 과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억류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폼페오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영철을 만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 목적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트럼프 김정은 날짜와 장소를 확정짓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가면서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의제에 대해서는 볼튼 트럼프의 외교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해서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했던 비핵화 선언대로 하자. 비핵화 선언에서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갖지 않고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라. 그러면은 북한은 조건 없이 그 약속대로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보하는 평양 행위였다. 이렇게 볼튼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이 폼페오의 두 번째 평양행,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평양행이 결국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성사 플러스 의제를 확정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억류되었던 세 사람의 한국계 미국인을 마중하기 위해서 앤드류 공군기지, 워싱턴에 있는 공군기지로 간다.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라가 침입니다. 부럽다는 것은 뭐냐? 미국이 자국민을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IS나 이 외국의 테러 단체도 미국 사람일 경우에는 잘못 미국 사람을 억류한다든지 납치했다가는 미국한테 당한다 하는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세계 어딜 가나 안전하다는,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 미국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력, 용감한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집집마다 총이 있는 그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왜 부러우냐? 우리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6만 명의 국군포로를 우리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국군포로가 스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한 80몇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가족 300여 명이 한국에 왔을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위인보도 보내주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63명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신광수란 자가 있었습니다. 신광수란 자는 일본인 하라다다하키라는 그 음식점 종업원을 납치한 현행범이었습니다. 범인이었어요. 그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광수는 일본으로 보내야죠.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에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보낼 때 거기에 신광수를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인류적이고 반인류적 행동이죠. 신광수를 붙들고 있었으면 신광수가 바로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본인을 납치했다 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의 테러 범죄 행위의 물증이 되는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본인도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납치된 피해자인데 어떻게 일본인 납치자를 북한으로 데려가서 결국 그 사람은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자를 북한에 보내줍니까? 그러면은 일본인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그 목숨값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겁니까?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역대 정부가 그동안에 도저히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새삼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남겨놓고도 단 한 번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면서 북한이 돌려달라는 포로들은 다 보내주고 비전향 장기수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놓고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 동료의 숫자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 6만 명입니다. 육개사단의 동지들을 사지에 남겨놓고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냐? 몇천 명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몇백 명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6만 명이 북한에서 보낸 세월은 20세기 역사상 최악의 인권 말살입니다. 인간 말살입니다.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생존, 그 중에 아들 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국군 포로의 아들, 거기는 국군 포로의 아들도 또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서 일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탄광, 지하 수백 미터 들어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자신들은 햇볕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오히려 부러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으로 탈출해서 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보다 낫습니다.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포로 전원 다 데리고 가고 비전향 장기수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6만 명의 국군을 버린 대한민국, 6만 명의 전우를 버린 대한민국 국군, 거기에 따른 죄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군대는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생겼을 때 그 포로를 구출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포로 구출 작전을 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돌아온 사람들을 전원 사형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도 비슷한 군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6만 명의 전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세 사람의 한국계, 삼김씨 한국계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가서 비행기에 태우고 오고 미국 대통령이 마중까지 나갑니다. 이게 국가가 있는 이유죠. 국가는 국민을 이렇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국민이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이죠. 지금 요사이 한국인들이 만나면 국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군을 믿을 수 없다. 동료 6만 명을 버린 국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국군한테 물어보면 국군은 국민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 장성 출신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군대를 동래북처럼 두들기고 군대를 보호해 줄 줄 모른다. 국민이 군대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국군이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서로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김정일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악마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압니다. 인간 장사를 합니다. 일본인을 납치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을 또 선심서듯이 해 가지고 일본과 수교해 가지고 100억 달러의 식민지 배상금을 받는다. 완전히 인간 장사입니다. 이 짓을 합니다. 또 세 사람의 미국인을 억류한 거, 그게 사실 불법 억류죠. 그게 무슨 억류할 사항이겠습니까? 그래 놓고 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외교적 카드로 쓰고, 김정일은 한 10여 개국의 외국인들을 납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집단은 인간 수집가입니다. 인종 수집가예요. 인종 수집가. 수집한 인종을 하나씩 팔아먹으면서 외교에 써먹고 있으니까 참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이런 집단이 생겼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또 한국의 언론은 김정은 칭찬을 막 할 겁니다. 선심을 썼다든지 김정은한테 감사해야 된다든지 이따위 소리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죠. 어떤 사람이 노예냐. 깡패가 실컷 두드려 상처를 준 다음에 나중에 약을 가져와 가지고 발라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문제는 이런 쇼가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관되게 완전한 핵 폐기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제재를 계속한다. 전 정권의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조금씩 폐기하는 것, 이른바 단계적 핵 폐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는 이란 핵동결 합의로부터 미국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란 사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배수진을 미리 쳐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놓이는 면도 있어요. 다만 이 세 사람의 미국인을 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생색을 내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인기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또한 드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한테 먹히는 전술입니다. 흔히 그런 전술을 미친 사람의 전술이라, 미친 사람의 전술. 공산주의자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 사람은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야 된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닉슨 당시 부통령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겁니다. 트럼프는 그 닉슨으로부터 이 미친 자의 게임, 트럼프는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unpredictability, 즉 불예측성을 하나의 외교 전술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외교 전술의 족보를 올라가면은 이승만의 이릅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한민족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고,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깨부술 거냐 하는 것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고, 공산국가를 상대할 때는 무슨 전술을 써야 되는지도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뒤 정권이 우파 좌파 다 포함해서 국군포로 6만 명을 포기했느냐. 그렇게 해놓고 국군 보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했더라도 그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트럼프의 예를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종전선언 좋다. 그러면 6.25의 결산을 해야 된다. 6.25 때 데리고 간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그동안에 납치해 간 사람들 다 돌려다오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